마음서재 독자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또 다른 문학적 여행을 떠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한때 금서로 지정되었던 D.H.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이 연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28년 발표된 이 작품은 단순한 불륜소설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적 욕망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깊이 있는 철학적 성찰이 담긴, 특히 인생의 깊이를 아는 분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울림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월을 살아오면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 진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1차 대전 직후 영국 미들랜드 지방의 레글비 저택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채털리 가문이 대대로 살아온 고풍스러운 저택으로 넓은 영지와 탄광을 소유한 귀족 가문의 본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이 저택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코니 채털리는 26살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본명은 콘스탄스 리드였습니다. 그녀는 중산층 지식인 가정에서 자란 교양 있는 여성으로 예술과 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코니는 1917년 21살의 나이에 클리퍼드 채털리 경과 결혼했습니다. 클리퍼드는 그녀보다 6살 많은 귀족 출신으로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지적이고 문학적 소양이 깊은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혼 한 달 만에 클리퍼드는 전쟁터로 떠나야 했고 플랑드르 전선에서 포탄 파편에 맞아 하반신 마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27의 젊은 나이에 휠체어에 의존하게 된 클리퍼드는 육체적 불구와 함께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클리퍼드는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지적 우월감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고 문학 창작과 철학적 담론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런던의 문인들을 저택으로 초대해 문학 살롱을 열었고 자신의 소설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 활동들은 그의 내면적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클리퍼드가 아내 코니와의 정서적 교감을 완전히 차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코니를 하나의 소유물처럼 여겼고 그녀의 내적 욕구나 감정적 필요를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클리퍼드에게 코니는 채털리 가문의 후계자를 낳아줄 도구이자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유지해주는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코니는 이런 결혼 생활에서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그녀는 활력 넘치고 생명력이 강한 여성이었지만 레글비 저택에서의 생활은 그녀를 점점 메마르게 만들었습니다. 저택은 마치 아름다운 감옥과 같았습니다. 고풍스러운 가구들과 값비싼 예술품들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생명력이나 온기가 없었습니다. 코니는 자신의 젊음과 여성성이 서서히 시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종종 저택 주변의 넓은 숲을 혼자 산책하며 위안을 찾곤 했습니다. 이 숲은 그녀에게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자연의 생명력과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1922년 봄, 코니는 런던에서 온 아일랜드계 극작가 미카엘리스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카엘리스는 클리퍼드의 문학살롱에 자주 참석하는 문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극작가였지만 자기중심적이고 허영심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코니는 처음에는 그의 예술적 재능의 매력을 느꼈지만 점차 그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니와 미카엘리스는 짧은 불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는 코니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육체적 경험이었지만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미카엘리스는 자신의 쾌락에만 집중했고 코니의 감정이나 욕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적 만족 후에는 즉시 냉담해졌고 코니를 하나의 정복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코니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만으로는 자신의 내적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교감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미카엘리스와의 관계는 곧 끝이 났고 코니는 다시 공허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무렵 코니는 채털리 가문의 사냥터지기인 올리버 멜러즈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멜러즈는 41살의 남자로 외견상으로는 평범한 시골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중산층 출신으로 좋은 교육을 받았고 젊은 시절에는 인도에서 장교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멜러즈는 인도에서 돌아온 후 결혼했지만 아내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베르사는 속물적이고 물질적인 여성으로 멜러즈의 내면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별거 상태가 되었고 멜러즈는 홀로 사냥터지기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멜러즈는 과묵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순수한 인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현대 문명의 환멸을 느끼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작은 오두막은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에서 그는 평온하고 단순한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처음에 코니와 멜러즈는 단순한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코니가 숲을 산책할 때면 멜러즈는 정중하지만 거리를 두고 그녀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코니는 멜러즈에게서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던 진정성과 생명력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봄날, 코니는 멜러즈의 오두막에서 갓 태어난 병아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작고 여린 생명체들을 보며 코니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멜러즈는 조심스럽게 병아리를 코니의 손에 올려주었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코니는 자주 멜러즈의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병아리들을 보러 온다는 핑계였지만 점차 멜러즈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멜러즈 역시 코니의 내면에 숨겨진 진정한 여성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코니가 겉으로는 상류층 귀부인이지만 내면에는 억압된 열정과 생명력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숲속에서 자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멜러즈는 코니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고 코니는 멜러즈에게서 잃어버린 순수함을 되찾았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피해 오두막에 머물게 된 코니와 멜러즈는 서로의 진정한 감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육체적 결합은 단순한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교감이었습니다. 코니는 생전 처음으로 완전한 만족감을 느꼈고 멜러즈 역시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오두막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서 영혼의 교감으로 발전했습니다. 멜러즈는 코니에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코니는 멜러즈에게서 생명력과 남성성을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급의 벽을 넘어서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완전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계급 차이를 절대적으로 금기시했으며 특히 상류층 여성과 하층 노동자 남성의 관계는 사회적 스캔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코니는 기혼 여성이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니는 멜러즈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신의 현실과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클리퍼드와의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감과 멜러즈와의 진정한 사랑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클리퍼드는 여전히 아내를 소유물처럼 여겼고 코니의 내면 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코니가 자신을 위해 후계자를 낳아줄 것을 더욱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한편 멜러즈도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니와의 관계가 발각되면 자신의 생계는 물론 사회적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코니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진실했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자 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오두막에서 보내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멜러즈는 코니에게 진정한 여성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고 코니는 멜러즈에게 삶의 의미와 희망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코니는 자신이 멜러즈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운명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 세계 사이에서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코니는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클리퍼드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클리퍼드는 절대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고 사회적 스캔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서재 독자님, 이 작품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진정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코니 채털리의 이야기는 1920년대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클리퍼드 채털리라는 인물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서 하반신을 잃었지만
더 큰 상실은 바로 인간적 온기와 감정의 교류였습니다. 그는 지적 담론과 문학적 교류에만 몰두하며 아내와의 진정한 소통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머리로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인생의 깊이를 아는 독자님들께서는 이런 모습에서 깊은 공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추상적 관념에만 매달려 살아왔는지, 그리고 정작 중요한 감정과 육체적 존재감을 소홀히 해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클리퍼드의 마비는 단순한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현대인의 정서적 마비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코니가 멜러즈와 만나면서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금기시된 육체적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인간적 교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급의 벽을 넘어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생명력 넘치는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로렌스가 이 작품을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인간의 완전성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살 수 없는 존재이며 마음과 몸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코니의 내적 성장 과정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사회적 관습과 도덕적 의무감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멜러즈와의 만남을 통해 점점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였습니다. 인생의 깊이를 아는 독자님들께서는 이런 코니의 모습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늦은 각성에 대한 것입니다. 코니는 젊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서 결코 늦은 시기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멜러즈라는 인물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장교였지만 현재는 사냥터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의 하락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자연과 더 가까운 삶을 선택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현대 문명에서 벗어나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로렌스가 이 작품을 통해 비판한 것은 당시 영국 사회의 계급 제도와 위선적 도덕관이었습니다. 상류층 여성과 하층 노동자 남성의 사랑을 통해 그는 진정한 인간적 가치가 사회적 지위나 출신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인생 경험이 풍부한 독자님들께서는 이런 메시지에서 더욱 깊은 공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외적 기준들에 휘둘려 왔는지,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내적 진실성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평판이나 관습적 도덕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마심서재 독자님, 채털리 부인의 연인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입니다. 로렌스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삶, 그리고 진정한 인간적 교감을 추구하는 용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깊이를 아는 독자님들께서는 이 작품과 함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읽고 싶은 작품이 있나요? 독자님들은 어떤 책을 고르실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책 제목을 써주세요.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계속 만들고 싶어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평안하세요. 마음서재 독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